쓰면 안 된다고 반드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막 쓰고 해서 일주일 후에 왔는데 동압이 다 풀려져. 그리고 또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 본인이 너무 회복도 잘 되고 너무 잘생겨진 거야, 본인. 그래서 이제 막 놀러 다니는데 친구 만나서 뭐 너무 자신감도 생기고 막 좋고 하니까 나중에 왔는데 이제 교합 틀어져 있고 이런 경우도 조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박지봉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가 곧 앞두고 있는 추석이 무려 거의 열흘 가까이 쉴 수 있다는 황금 연휴라고 하던데 그렇죠. 이런 양압수술, 윤곽수술이 정말 회복이 긴 수술로 알고 있어서 직장인분들 꿈도 꾸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황금 연휴 때 휴가 좀 쓰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능한지 한번 원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안 그래도 9월 말에 환자분들이 예약이 좀 많이 이렇게 잡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연차나 이런 거 몰아서 쉬면 거의 뭐 한 2주 정도도 이렇게 푹 쉴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기간이 좀 나와서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요즘에 안 그래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양압수술과 윤곽수술 후에 회복 기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자체는 뭐 1시간에서 2시간 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좀 걸리고 수술 자체는 짧고 하지만 이제 회복 기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뭐 눈 수술, 코 수술, 기타 여러 가지 피부 시술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큰 수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수술하고 한 2주 정도 푹 쉬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장님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양압수술이 뼈도 자르고 그 수술이 힘들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서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회복이 될까? 그리고 실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2주만으로는 수술이 어려울 거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렇게 회복 기간을 좀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이제 양압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압 그리고 하악, 우리가 입 안으로 수술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뼈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점막을 절개를 하고 뼈를 노출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자르거나 움직이거나 깎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당연히 회복이 잘 되려면 회복 기간이 줄어들려면 그 수술 술기 자체를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절개도 최소만 그리고 박리도 최소만 가장 덜 처지고 덜 붓게 그리고 우리가 수술할 때 출혈이 되는데 그 부분도 가장 적게 나오도록 세세하게 조심히 수술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방식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술 전에 계획을 3D 시뮬레이션이나 인공지능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미리 정확하게 수술 계획을 세운 다음에 들어가면 쓸데없이 더 많이 절개하거나 박리하거나 절골하는 거 없이 정확하게 계획한 곳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술 방법으로 치면은 양압수술에서는 이제 하악, 아래턱 수술에 있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SSRO라는 방식이랑 IVRO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SSRO라는 방식이 훨씬 많이 대부분 이제 사용되는 방식이긴 하지만 일부 환자분들, 특정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IVRO라는 방식도 이제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SSRO는 우리가 하악 뒤쪽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절골을 해서 뒤로 넣거나 앞으로 뺀 다음에 다시 접합시킨 다음에 이렇게 플레이트로 고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전과 후가 모양이나 접합 부위나 이런 부분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바로 입을 벌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물론 이제 아파서 당장 그렇게는 못하지만 훨씬 더 이제 유리한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제 IVR라는 방식은 아무래도 과두 뒤쪽에 여기를 절골을 한 다음에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수술 직후에 바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입을 묶어놓고 붙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방식이겠죠. 둘 다 뭐가 더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기는 조금 힘들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어떤 회복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SSRO를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쪽을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그럼 얼마나 써야 될까요? 일단 뭐 휴가를 쓸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제 회사 다니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휴가를 뭐 무한정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은 한 2주 정도는 조금 휴가를 쓰고 앞뒤로 좀 연결해 가지고 쉬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산책하는 것도 가능하고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가볍게 음식을 먹고 말하고 하는 것들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 지나면 큰 멍이 든 부분이나 혹은 이렇게 많이 부은 부분도 꽤나 많이 빠지기 때문에 2주 정도 지난 후에 뭐 직장을 나갈 때 마스크를 좀 쓰고 하면 더 안 보이니까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악수술 같은 경우에는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를 막 바꾸잖아요. 바꿔서 이렇게 다시 이쁜 위치로 딱 놓고 이제 해야 되는데, 걔를 핀으로 이렇게 박아놨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근육이랑 살들이 원래대로 이제 움직이게 자꾸 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발의 위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팔 왜 다쳤을 때 깁스 하잖아요. 딱 그대로 놔둘 수 있도록 안 움직이게, 그거와 마찬가지로 치아와 치아 사이에 플라스틱 웨이퍼라는 거, 스플린트라는 거를 끼고 안 움직이게 이렇게 고정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통은 우리가 한 달에서 길게는 한 2달까지 끼우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무나 일하실 때 만약에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되시는 직업이면은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업무할 때마다 이제 잠시 빼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컴팩트하게 우리가 회복을 딱 해야 되는 한 2주 정도는 최대한 빼면은 훨씬 좋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연휴 가능하다. 그럼 어제 사실 인각수술이나 양악수술을 입원을 저는 해야 된다고 좀 들었는데, 입원은 그럼 좀 어느 정도는 최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외국에 계신 분들은 입원을 또 길게 못 하실 것 같아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양악수술은 한 2박 3일 정도 입원하고, 윤곽수술은 안 할 수도 있지만 많게는 뭐 하루 정도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면 좀 불안하고 붓고 아프고 하니까 첫날은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한 2시간 정도 하면 얼굴이 빵빵히 붓고 피도 좀 나고 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무통주사나 진통제를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넣으면은 그런 것들은 통증 조절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흔히 이제 어디를 다쳐서 외상을 입거나 뭐 이랬을 때는 보통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가 굉장히 많이 부어요. 그래서 그때가 사실은 이제 양악수술이나 윤곽수술하고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특별한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퇴원을 해서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한 2박 3일 정도 우리는 양악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 전에도 해외에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고 워낙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수술은 아침에 시작하니까 전날 입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3박 4일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곽수술은 양악수술에 비해서 조금은 그래도 범위 자체가 조금 적고 출혈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지는 않기 때문에 피가 너무 많이 난다거나 막 붓는다거나 이것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통 길어도 하루 정도 입원을 하게 됩니다.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술 후에 어떻게 하면은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최대한 붓기 없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사회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틀이나 3일에 제일 많이 붓잖아요. 물론 체질의 차이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덜 부으려면 혈관을 수축해서 그 붓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피가 나오는 거나 뭐 부종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야겠죠. 그래서 환자분이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스팩으로 얼음찜질을 계속 열심히 해주는 겁니다. 물론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럴 수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붓는 곳을 수술 부위를 아이스팩을 해주면은 그 붓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헤어밴드 같은 거 저희가 드리면 그거를 좀 잘 끼고 있으시면 답답하겠지만 붓기를 최소화하는데 더 좋겠습니다. 처짐도 덜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입 안쪽으로 부어서 좀 더 힘들 수는 있는데 나중을 위해서 답답해도 헤어밴드 그리고 아이스팩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면 당연히 좋습니다. 이거는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48시간에서 72시간이 가장 붓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얼음찜질을 하면 여기 모여있는 피가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얼음찜질은 딱 처음에 한 3일까지만 열심히 하시고, 첫 주차에 와서 환자분을 체크를 했을 때 특이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오늘부터는 따뜻한 찜질을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당연히 따뜻한 찜질을 열심히 하시면 국소적인 혈류 순환이 잘 돼서 부종도 빨리 빠지고 멍도 빨리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따뜻한 찜질을 장기간 한두 달 더 열심히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부을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도 좀 힘들 수 있죠. 왜 우리가 이제 휴일이라고 계속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몸에 점점 힘이 없죠. 근데 좀 움직이면은 좀 낫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술하고도 당장은 힘들겠지만 다음 날부터라도 좀 걸어 다니고 하면은 그게 이제 붓기도 빠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회복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입원 내 환자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회복과 관련된 것들, 덜 붓게 하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테이프를 막 붙여주거든요. 붙지 말라고. 그런 것들도 이제 잘 유지하고 계시다가 퇴원하고 나서 집에 가서 그냥 확 떼면은 또 피부가 다 일어나요. 그러면 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회복하고 직장 다시 복귀하고 하는데 상처 같은 거 나면 안 좋으니까 그거 뗄 때도 반드시 살살살살 물 묻혀서 잘 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이퍼를 조금 잘 물고 계셔야 돼요. 고무줄을 걸어 놓는데 답답해서 그걸 막 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물론 너무 힘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초반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잘 안정된 위치로 위턱과 아래턱을 잘 유지시켜 놓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대 수술을 하면 우리가 입 안으로 수술을 하지만 바깥쪽에 여기 구렛나루 쪽도 절개가 하나 한 1cm 정도 들어가거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제 잘라야 되기 때문에 구렛나루 앞에 거기는 이제 꼬매놔요. 하지만 이제 피부는 적어도 이렇게 이쁘게 잘 붙으려면 한 5일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퇴원하고 나서도 다음 내원까지는 물이 닿지 않도록 잘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감염도 생기지 않고 향후에 흉터가 덜 남는 좋은 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차 때 처음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여기 있는 실은 다 제거를 해드립니다. 그 이후에 흉터 연고 잘 발라주시면 훨씬 이제 덜 남고요. 입 안에 있는 실들은 다 녹는 실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첫 주 오시기 전까지 그대로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간혹 이제 너무 청결을 중요시 하셔가지고 양치를 너무 세게 하거나 가글을 너무 세게 해서 입안에 이제 봉합 부위가 다 터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회복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조심하시고, 퇴원할 때 저희가 드리는 가글 용액은 보통 한 1, 2주 정도 쓰면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 가글 용액이 세균을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항생작용까지 같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오래 쓰면 입안에 있는 좋은 세균들도 다 죽어서 입 안이 환경이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린 거를 다 쓰시면 그 이후에는 약재로 된 그런 가글 용액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가벼운 수돗물로 헹구시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첫 주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하나같이 다 울상이 돼서 와요. 살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고무줄을 딱 푸는 순간 하는 말이 너무 배고파요. 첫 주에는 이제 물로 된 것만 먹으니까 이제 둘째 주부터는 죽식을 이제 먹을 수 있고 3주차 때부터는 부드러운 일반식을 이제 드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한 달 차 우리가 CT를 찍어보고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식사를 좀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초반에는 뼈가 완전히 붓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달까지는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것은 먹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정말 오랜 기간 수술하고 하시면서 정말 어이없게 환자분들이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생겼던 문제, 바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수술 당일날 담배 피는 애 있었어. 아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 연초를 진짜로. 담배 피워도 되나요? 아니,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 그 안 좋은 공기가 입 안에 그 상처 부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흡입을 하는 음압이 걸리는 그러한 것들이 피를 더 많이 나게 할 수도 있고, 감염을 시키는 것도 훨씬 더 잘 될 수 있고, 제가 다음날 엄청 뭐라고 했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큰일 나요. 다른 원장님 봤을 때 에피소드들 아. 다양하게 또 있으실 거예요. 아까도 잠시 얘기했는데, 너무 이제 성격이 깔끔하신지라 그냥 양치를 이렇게만 하는 거는 이제 못하니까 막 열심히 하고 각을 열심히 하고 워터픽 쓰고 쓰면 안 된다고 반드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막 쓰고 해서 일주일 후에 왔는데 봉합이 다 풀려져요. 본인은 잘 몰랐나 봐요. 원래 이제 처음에는 통증이나 이런 걸 잘 못 느껴요. 초반에 이쪽에 잇몸 쪽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다 봉합하고 이랬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답답하다고 웨이퍼 빼시는 분, 요 앞에 있는 거 테이프 그냥 확 떼다가 여기 살 같이 떼져가지고 막 여기 쓰라지다고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귀 앞에 여기 디오돈 같은 거 광대 수술하고 붙여놓는데 샤워 막
열심히 하고 아 맞다 하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약간 이제 염증이 좀 생기거나 이러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 본인이 너무 회복도 잘 되고 너무 잘생겨진 거야 본인이. 너무 신이 나. 그래서 이제 막 놀러 다니는데 친구 만나서 뭐 너무 자신감도 생기고 막 좋고 하니까 웨이퍼 안 끼고 하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왔는데 이제 교합 틀어져 있고 이런 경우도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와 이분 진짜 회복이 빨랐다. 진짜 한 2주 정도 됐는데 수술했다는 티가 하나도 안 나는 분들도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피부가 굉장히 좀 얇고 좀 마르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처럼 이렇게 살이 좀 있고 하면은 수술하다 피가 나고 붓고 하면 그쪽에 이제 공간이 몰려가지고 같이 붓는데, 마른 분들은 그게 진짜 좀 덜한 것 같긴 하더라고. 얼음찜질 잘 이렇게 해서 더 관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좀 더 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어서 원장님 봤을 때 회복이 좀 빠른 케이스와 좀 더딘 케이스 있나요 혹시? 회복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우리 몸의 어떤 능력이니까 뭐니 해도 어린 사람이 빠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뭐 이렇게 손에 베고 그러면은 금방 나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상처가 한번 생기면 안 나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어리고 건강하신 분들이 회복도 빠르다. 반대로 이제 연세가 있으시거나 건강적으로 딱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분들이 좀 회복이 좀 느린 분들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병원에서 지시하는 거나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정규 분포의 가운데서 적당히 잘 되는데, 너무 깔끔하신 분들 아니면 너무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1주차, 2주차 하면서 이제 좀 씹는 운동도 하거든요. 입 벌리는 운동도 이제 2주차부터는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혹시 잘못될까봐 너무 걱정이 돼서 입을 아예 안 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회복이 오히려 더 안 돼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계속 해야 이제 회복이 좀 되는데, 그걸 안 하셔서 회복 속도가 더디신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휴가가 끝나고 뭐 방학이 끝나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정말 잘 자리 잡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2주만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 돼야 완벽하게 그래도 자리 잡는다. 완벽하게. 우리가 논문을 보면 그거는 이제 한 1년까지도 잠붓기가 계속 빠진다라는 논문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있고, 그런데 이제 보면 아까 말했지만 한 1, 2주 정도 되면은 큰 붓기는 좀 많이 빠져서 사회생활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제 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한 달, 2달, 6개월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사진을 찍거든요. 사진을 계속 비교해서 보여드리는데, 한 달 차 한 반 정도 빠져서 이쁘다 하지만 2달 차 때랑 비교해보면 2달 차가 훨씬 이쁘고, 2달 차가 와 정말 이뻐졌다 하지만 6개월 차 찍은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턱 밑에 이렇게 늘어진 살들이나 붓기나 이런 것들이 6개월 되면 또 완전히 또 많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6개월이랑 나중에 한 1년 차랑 보면 1년 차가 또 더 붓기가 많이 빠지고, 그래서 완벽하게 이런 거는 뭐 1년 이상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제 수술을 한 것 같네 이런 것들이 티 안 나는 거는 한 3, 4주 정도면은 이제 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알겠지만, 하지만 이제 1개월, 2개월, 6개월, 1년까지도 쭉 빠진다. 그래서 초반에 오른쪽이랑 왼쪽 붓기가 다르고 비대칭인 것 같고 이러한 걱정들이 많은데,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봐야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술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양악수술과 윤곽수술에 대한 수술 회복 기간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한 2주 정도 우리가 휴가를 낼 수 있다면 뭐 양악수술이나 윤곽수술을 하고 사회에 복귀해서 적응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었어요. 오늘 머리도 자르고 왔는데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 영상도 꾸준히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박지봉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